안녕하세요. 눈물 가림비입니다. 오늘은 본드 전처리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브람 창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본딩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링크 가죽에 전처리제를 사용하고 본딩할 것이고, 두 번째는 크링크 가죽을 전처리제 없이 본딩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반 가죽을 표면을 갈아서 신발창의 본딩과 같은 조건으로 본딩을 해보겠습니다. 크링크 가죽은 가죽 표면에 합성 수지로 코팅을 해서 표면이 아주 매끄러운 가죽입니다. 에나멜 가죽 또한 표면이 매끄러운 가죽입니다. 우선 일반 가죽의 표면을 갈아서 거칠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두 개의 표면이 매끄러운 가죽과 한 개의 표면이 거친 가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크링크 가죽과 신발창에만 전처리제를 발라주겠습니다. 이제 건조를 합니다. 전처리제는 바짝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본드 칠하는 영상이 날라갔습니다. 세 가지 가죽과 창에 모두 본드를 발라줍니다. 이미 본드를 발랐지만 처음 바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본드를 말려줍니다. 30분 정도 말렸습니다. 적당히 잘 말라 열 처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각각의 위치에 부착합니다. 붙일 때 딱딱한 물건으로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본드가 완벽하게 건조되도록 하루 정도 말려줍니다.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가지 가죽 모두를 있는 힘껏 당겨 보겠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처리제를 바른 매끄러운 가죽과 전처리제를 안 바른 표면이 거친 가죽은 본드가 떨어지지 않고 가죽의 표면이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전처리제를 바르지 않은 매끄러운 가죽은 본드가 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붙이는 부분의 표면을 거칠게 만들면 전처리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본드만으로도 접착이 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처리제 사용 시 확실히 접착력을 높여주지만 본딩 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표면이 매끄러운 가죽을 붙일 때는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전처리제는 본드 회사 홈페이지에 대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제화 공장에서 전처리제를 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실험처럼 전처리제 바르고 말리고 다시 본딩하는 방식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처리제를 사용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수제화 공장에서는 본드에 전처리제를 섞어서 사용합니다. 이유는 본드와 전처리제를 섞어서 사용하면 된 본드가 묽어져서 본드 바르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전처리제를 가지고 계시다면 본드와 섞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처리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용하면 그만큼 튼튼한 본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